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이 거리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높지 않은 건물들, 좁은 골목 사이로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 여기는 중국 광동성 선전시, 그 중에서도 롱강구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선전이라는 곳인데요. 우리에게는 심천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이 도시는 40여 년 전만 해도 홍콩 접견의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이 도시가 지금은 인구 약 1,800만 명, 텐센트와 화웨이의 본사가 자리한 중국 최고의 첨단 경제 특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중국 친구의 초청을 받아 이 도시를 직접 걸어다니며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도 유명한 맛집도 아니고요. 그저 주택가의 평범한 골목,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 일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골목을 본격적으로 걷기 전에 잠깐 이 도시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전은 1979년 중국 최초의 경제 특구로 지정됩니다. 당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이끌던 덩샤오핑이 지목한 곳이 바로 이 선전입니다. 홍콩과 국경을 맞댄 이 작은 어촌은 단 수십 년 만에 중국 경제의 심장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지금 선전의 GDP는 4천억 달러를 넘어서 이미 홍콩을 추월했습니다. 인구는 1,800명이고요. 그중 4분의 3이 중국 각지에서 몰려든 이주민입니다. 그야말로 기회를 찾아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선전 전체가 다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남산구, 푸티엔구 같은 중심부는 마치 미래도시처럼 세련되어 있지만 오늘 저희가 걷는 롱강구는 조금 다릅니다. 롱강구는 선전의 동북쪽에 위치한 구역으로 면적만 388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지요. 인구는 약 197만 명이고요. 산지와 구릉이 많고 바다와도 접해 있어 개발이 비교적 덜 이루어진 주거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의 골목을 걸으면 선전의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느낌이 납니다. 좀 더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걸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들이 우리나라 주택가와 묘하게 비슷해 보입니다. 5층에서 8층 사이에 낮지 않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1층에는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구조를 악수루라고 부릅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가 워낙 좁아서 손을 서로 내밀면 악수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롱강 같은 구도심 지역에서 특히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골목을 걷다 보면 작은 슈퍼마켓, 이발소, 분식집,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식당들이 눈에 띕니다. 간판은 대부분 중국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또 여행자의 눈에는 낯설고 신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가 있죠. 오토바이가 정말 많습니다. 차보다 오토바이가 훨씬 많습니다. 전부 전기 오토바이인데요. 음식 배달부터 택배, 물건 운반까지 이 도시의 물류는 오토바이가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달 오토바이가 늘긴 했지만 여기는 그 밀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선전은 전기 오토바이 보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정부의 환경 정책에 따라 이미 많은 오토바이가 전기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이 의외로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 대신 바람 소리만 납니다. 골목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QR코드인데요. 작은 가게 앞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 거기에 QR코드가 크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이걸로 결제를 합니다. 위챗페이, 알리페이. 한국에서도 요즘 많이 쓰지만 중국은 그 보급 속도가 규모가 다릅니다. 시장 노점상 할머니부터 이 골목의 작은 식당까지 현금보다 QR 결제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꺼내면 어색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선전은 특히 디지털 혁신이 빠른 도시입니다. 텐센트의 위챗이 탄생한 도시이고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평범해 보이는 골목에서도 디지털의 일상화가 느껴집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감시 카메라입니다. 골목 곳곳, 전봇대마다, 건물 모퉁이마다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CCTV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골목 주택가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시각은 다양합니다. 치안이 좋아졌다는 시각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행자의 눈으로는 그저 관찰하고 기록할 뿐입니다. 이쯤에서 사람들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골목을 걷다 보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광동어 또는 각자의 고향 방언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젊은 사람들은 표준 중국어, 즉 보통화로 대화합니다. 선전은 중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에 불과하죠.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20, 30대 청년들이 이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롱광구 같은 주거 지역은 그 젊은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고 지하철로 중심부에 접근할 수 있어서 이곳을 베이스로 삼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화면 속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저 표정들 특별하지 않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장 보는 아주머니,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청년.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들이대면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도 낯선 사람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불편하겠지만 여기서는 그 경계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뚫어지게 보면 실례라는 것. 이건 어디서나 통하는 여행의 기본 예절입니다.
이제 배가 좀 고파집니다. 걸으면서 주변 음식들을 구경해 볼까요? 광둥성. 그 중에서도 선전의 음식은 홍콩 음식과 비슷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이 모인 도시답게 선전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이 공존합니다. 사천 요리의 얼큰한 마라탕, 동북지방의 진한 육수 요리, 광둥성 딤섬과 죽,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간단한 꼬치와 볶음 요리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샤오관, 즉 동네 작은 식당들입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접이식 테이블, 간단한 메뉴판.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음식들이 놀랍도록 맛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한국 돈으로 2,000원에서 4,000원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즐비합니다. 물론 환경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게 또 이 골목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음식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야식입니다. 저녁 늦게 심지어 자정이 넘어서도 가게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이 골목은 밤에 다시 와야 제맛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다 보니 이 동네의 건물 구조가 눈에 익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악수루 기억하시죠?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아서 창문을 열면 맞은편 건물 창문이 손에 잡힐 것 같은 구조. 1층에는 가게, 위로 갈수록 주거 공간. 이게 이 지역의 전형적인 주거 패턴입니다. 한국의 구도심 골목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비슷한 점은 오래된 건물들이 모여있고 좁은 골목이 마치 미로처럼 얽혀 있다는 것. 다른 점은 스케일입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우리 기준으로는 꽤 높은 편이고 골목의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런 고밀도 주거 형태는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엄청난 인구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이런 형태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다죠. 골목 사이사이로 보이는 빨랫줄들, 베란다마다 걸려있는 옷가지들. 이 풍경이 이곳이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오래된 동네에도 비슷한 정취를 느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서울의 달동네,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같은 곳들. 고밀도 주거와 삶의 흔적이 뒤섞인 공간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중국 사람들의 일상이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요? 걷다 보면 비슷한 게 꽤 많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사는 직장인, 아이 손을 잡고 마트를 보는 젊은 부부, 공원 벤치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할아버지. 반면 확실히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우선 소리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목소리가 큰 편입니다. 조용하게 얘기하는 문화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전화통화도 큰 소리로, 3355 모인 친구들도 큰 소리로,
처음엔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일상 대화였습니다. 그 다음은 속도입니다. 배달 속도, 결제 속도, 모든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오고 QR 결제는 1초면 끝납니다. 이 속도감이 처음에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문화. 이 골목에서도 느껴지는데 이웃 간의 연대감이 강합니다. 모르는 사람끼리도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열린 느낌이죠. 걷다 지쳤으니 잠깐 그늘에 서서 이 지역의 역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롱관구는 사실 선전 안에서도 역사가 깊은 편에 속합니다. 이 지역에는 명나라 때 건립된 대붕소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30년 전인 1394년에 세워진 군사요새로 현재는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객가인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한족 하위 집단이 많이 살았습니다. 객가인들은 중원에서 남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로 독특한 건축 양식의 대형 주거 공동체를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롱관구에는 이런 객가 고촌락이 10개나 있습니다. 그중 하코신거라는 건륭연간에 세워진 것으로 무려 300여 가구, 1000여 명이 함께 살 수 있는 규모입니다. 화려한 도시개발 뒤에 이런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다는 사실. 선전이 단순히 새로 만들어진 현대도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걷고 있는 이 골목도 어쩌면 수십 년 전 이주민들이 처음 자리 잡았던 그 삶의 흔적 위에 지어진 것일지 모릅니다. 이쯤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골목은 오래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전은 지금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낡은 주택가는 현대식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도시개발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5년 전의 위성사진과 지금의 위성사진이 완전히 다른 도시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을 걸으면서 드는 생각은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이 공간이, 이 시간이 존재했다는 것, 여기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록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쩌면 10년 후, 20년 후에 이 영상을 다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함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골목에 이런 모습이었구나라고. 이렇게 길 걷다 보면 휴지통도 보이고요. 분리수거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어카처럼 보이는
자전거와 매달려 있는, 오토바이에 매달려 있는 이런 운송 수단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대부분 택배 기사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길을 걷다 보니 차도가 있는데 인도가 없는 길도 있습니다. 다소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사람 편의가 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차는 다닐 수 있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안 보입니다. 이때 조금 불안했습니다. 이 시간은 사실 낮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본다는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항상 그리고 어딜 가나 이렇게 전기 오토바이들이 주차해 있습니다. 이곳 심천 사람들, 특히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식당들도 아직은 손님이 없는 그런 한가한 모습이죠.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는 층수가 30층에서 40층 되는 되게 높은 층수의 아파트들입니다. 중국이 땅이 넓어서 주거지역이 저렇게 높은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저렇게 많은 주거지역이 필요로 해서 높은 층수의 아파트들이 심천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지나갔던 오토바이 기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배달 업체가 메이트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메이트안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 기사들이 그 주문을 수집해서 한국의 배달 기사님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배달을 합니다. 노란색 헬멧을 쓰고요. 방금 지나간 저 물 뿌리는 차는 시에서 운영하는 도로를 청소하는 물차입니다. 사람이 있건 말건 그냥 물을 뿌려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쩔 때 나와서 보면 건조할 때는 물을 공기 중에 뿌려주는 그런 물차가 지나가기도 하고요. 저렇게 먼지와 쓰레기들을 도로에서 치워버리는 아주 강력한 물살을 내뿜어서 물청소를 하는 저런 물차들이 가끔씩 지나다닙니다. 옆에 차가 지나가도 그냥 뿌려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산다는 것이 한국 정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렇게 아이들을 앞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엄마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어딜 가나 전기 오토바이들이 주차해 있습니다. 아마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학교인데요.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세워놓은 전기 오토바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학교 시간에는 학생들과 또 픽업 나온 부모님들로 인해서 이곳은 활기찰 것 같습니다.
인도 한편에는 이렇게 전기 자전거를, 전기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중심지가 아니고 외곽 지역인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조금 틀어서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공원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어제 잠시 들렸던 공원인데 오늘 촬영을 하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은 초등학교 같아요. 지금은 수업 시간이라 그런지 조용한데요. 어제 옆을 지나가는데 아이들 소리가 제법 크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초등학교 같습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저 높은 건물은, 저쪽 갈색 건물은 아파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사무 빌딩 같았습니다. 아마 여기 심천 지하철 관련된 회사 건물 같아요. 입구에 그런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도로에는 어디에서나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요. 이 친구 초등학생인가요?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도 있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점심시간에는 보통 집으로 와서 밥을 먹고 학교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학교 내에서는 급식이 아마 없지 않나 싶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왼쪽에 살짝 보이는 저 건물도 아파트입니다. 이 P 똑같죠? 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 표지판입니다. 날씨가 조금 더웠는데 영상에는 좀 흐리게 나왔네요. 이때 온도가 27도, 8도였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처럼 이렇게 습하지 않아서 걸을만 했었어요. 주차해 있는 차들도 보이고요. 이렇게 노란색 옷을 입고 노란색 헬멧을 쓰고 있는 이 배달 기사들, 아까 말씀드린 웨이탄이라고 하는 그 주문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고 저렇게 배달을 가는 겁니다. 주로 음식 배달을 많이 하죠. 주문하면 20-30분 안에 옵니다. 한국 못지않게 굉장히 배달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 아파트들의 모습이고, 또 아파트 입구에 또 이렇게 전기 오토바이들이 질비하게 주차해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를 하면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가볍게 러닝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운데는 축구장, 테니스장,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크지는 않지만 되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잠깐 와봤던 공원인데 촬영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둥그렇게 외곽으로 트랙이 있고요. 거기를 어제 저녁에 가봤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보를 하거나 가볍게 러닝을 하거나 운동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조그만
이 가게는 카페인데요. 되게 운치가 있었어요. 또 왼쪽에 이렇게 철망처럼 보이는 이곳은 테니스 코트입니다. 이렇게 QR코드로 테니스 코트를 예약할 수 있더라고요. 오른편에 보이는 저 아파트가 중국 친구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층수가 33층까지 있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내 장식이 조금 저희 한국 사람에는 맞지 않습니다.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한국 주택만큼 잘 돼 있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벽지를 안 붙여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중국 집은 벽지를 안 붙입니다. 특히 이 남쪽 지방은 습기가 아주 높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이게 벽에 눅눅함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벽지를 붙이면 아마 곰팡이가 끼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페인트 칠해져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 중국을 오면 뭔가 집에 들어간 느낌이 아니고 약간 건물 들어간 느낌? 그런 아늑함이 좀 덜하더라고요. 여기가 체육공원 이제 트랙 입구 같은 곳입니다. 쭉 걸어서 가고요. 또 오른편에 보면 저희 전철역도 보이죠. 뭔가 운치가 있어요. 운치가 있고 도심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복잡한 것도 없고 차 소리도 크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뭔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여기 사람들이 거의 꽉 찼었어요. 지금 낮 시간이라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와서 산책 겸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도 되고 소화도 되고 좋습니다. 가끔 중국 오면 너무 더워서 아우 이거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오늘 같은 날씨 정도면 살만합니다. 날씨도 27도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습하지 않고 걸을만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사진들은 이 과외 선생님들이에요. 왼쪽 건물에 무슨 교육센터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미술, 바이올린 이런 특기 같은 거를 수업하나 보더라고요. 무용도 가르치고 중국 전통 악기도 가르치고. 왼쪽은 농구장입니다. 잘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성인들까지 정말 운동 열심히 합니다. 건강관리를 한국 사람 못지않게 잘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이렇게 푸릇푸릇한 걸 보면 눈이 되게 정화되죠. 건강한 것 같고. 신천은 특히 이렇게 녹지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인조 잔디를 깔려있는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렇게 밥 먹고 이 트랙을 한번 어제 돌아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공기도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저 멀리 보이는 저 고압선이 지나가서 저게 좀 신경에 쓰이더라고요. 근데 심천의 중심지는 남산구, 부탱구가 있는데 거기를 가면 물론 여기 롱강구에 비해서 녹지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서울에 비하면 녹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어딜 가나요? 가로수도 그렇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그렇고 나무 이런 풀 조경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오늘따라 영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뭔가 중국 하면 많은 인구들, 많은 사람들 이런 게 떠오르는데
뭔가 이게 중국답지 않아서 좀 이상하긴 하네요. 하지만 여기는 중국이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쭉 걸어갑니다. 보면 길고양이들이 있더라고요. 길냥이들을 밥 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쯤에서 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저 앞에 오른쪽에 저기 밥그릇 보이네요. 벤치 앞에, 벤치 밑에 여기 밥그릇에 사료가 좀 담겨 있죠. 이거 고양이 겁니다. 길냥이들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이쯤에서도 고양이들이 있었는데, 고양이가 이게 구역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쪽에서는 좀 노란 고양이인가? 검정 고양이가 있었고, 저 앞쪽, 저기 노란 고양이 있죠? 저 고양이. 이 고양이는 어제도 여기 있었어요.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사를 건네봤습니다. 오더라고요. 근데 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쓰담쓰담만 해줬죠. 아이 귀엽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죠? 뭔가 입에 상처인지 점인지 모르겠는데 이 모양이,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이 녀석은 항상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기 구역이 있나 봐요. 먹을 게 있으면 좀 줬을 텐데 아무것도 못 줘서 미안하네요. 길거리에서 살지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계속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산책하는데 조금 재미라기보다 심심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이렇게 막 왁자지껄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 분위기도 나름 나쁘지 않은데 혼자 또 조용히 걸어가려니까 심심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철망 안에 있는 이거는 저거예요. 이 자전거인데 이렇게 평평한 지면이 아니라 언덕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인조적으로 만들어서 거기 이렇게 꼬마들이, 얼마나 작은 꼬마들이냐면 헬멧을 쓰면 헬멧이 아마 몸의 절반 정도 크기인 되게 작은 아이들이 그 조그만 자전거를 타고 저기 이렇게 วิ่วิ่ 달리더라고요. 물론 이게 선생님이 있습니다. 코치나 선생님이 있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수업 같은데 정말 신나게 이게 밤에 잘 타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저게 우리나라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무슨 스포츠인지 모르겠어요. 자전거가 페달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독특한 자전거더라고요. 새소리가 되게 이뻐서 새가 어딨나 보려고 했는데 저 날아갔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여기는 피클볼이라고 하는 그 피클볼 구장인데요. 요즘 저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피클볼. 세게 아무리 휘둘러도 공이 멀리 안 나가서 이 좁은 공간에서도 운동량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테니스는 좀 이렇게 팡팡 쳐야 되면 멀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조그맣게 해놓고도 운동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클볼이라고 하네요.
오른편에 여기 있는 여기가 원래 피클볼 구정인데 없어지고 여기서는 뭐 다른 운동들을 하고 운동 많이 합니다. 운동 많이 해요. 앞에 보면 무슨 축구 교실 뭐 이런 거겠죠? 뭐 얼마 내면 축구 레슨 한다 뭐 이런 거 광고 같아요. 여기 뭐 중국 보면 심천 어쩌고저쩌고 구락 클럽 무슨 클럽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좀 내려가 볼게요. 오른편으로 이렇게 나가면 저기 전철역이 보이죠. 여기는 그 롱강 시내 중심에서 이렇게 롱강으로 오는 그 라인 한 선인데 저렇게 지하철역이 외부에 있습니다. 지상철이고요. 특이한 거는 저 지하철역에는, 그러니까 여기 롱강에 오는 지하철역은 지하철역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이 낙후된 지역을 이렇게 개발을 해나가면서 지하철을 만들면서 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특이한 거는 이 역을 만들 때 반드시 바로 옆에 쇼핑몰을 만들어요. 이 오른편에 있는 게 쇼핑몰입니다. 저 지하철 지나가죠. 그래서 저 쇼핑몰, 그러니까 화장실이 필요할 때는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이 쇼핑몰에 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독특하죠. 걸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른편이 쇼핑몰 입구예요. 이렇게 내려가서 오른편에 보면 여기에 마트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딜 가나 이렇게 전기 오토바이들이 주차를 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교통수단이에요. 이쪽에서는.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저녁 시간 무렵, 특히 퇴근 시간 무렵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낮 시간은 이렇게 사뭇 분위기가 다르네요. 어제도 똑같은 이 길을 걸었었는데요. 왼편이 파출소입니다. 경찰서 같은 곳이고 오른편에 경찰차 서 있죠. 중국은 경찰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안이라고 하죠. 공안이라고 합니다. 공안. 경찰차에 보면 공안이라고 써 있죠. 이게 내려가는 내리막길이고요. 저 끝까지 가서 한번 다시 되돌아오는 그렇게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또 전기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원래 주차 구역이 아닌데 곳곳에 세워져 있죠. 오른편에 저 육교 같이 생긴 거는 지하철이 아니라 그냥 지상철이 다니는 라인이고요. 도로의 차들도 영상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전기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는 100% 전기로 운영되고요. 전기차고요. 그래서인지 심천 하늘은 정말 깨끗합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깨끗한 그런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게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공기 순환도 잘 되고 해서 그런지 공기는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 달리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 이렇게 또 다른 조그만 길이 있죠. 이거를 푸다오라고 하는데 보조도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완충지가 있어서 안전하죠. 뭔가 안전하게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저 앞에 달리는 저 전기 오토바이들이 이 길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인도로도 정말 많이 다녀요.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항상 주의를 잘 살펴야 되고요. 특히 전기 자전거들은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요. 갑자기 쌩쌩 달려와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양옆으로 조심해서 잘 다녀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지하철역 출구 입구인데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기 오토바이들을 주차할 수 있게 주차 구역이 쫙 있고요. 여기가 전철역입니다. 뭐 에스컬레이터, 계단, 뭐 시설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이렇게 CCTV가 곳곳에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거는 택시 표지판이 있는데 저건 뭐 택시 정류장이라고 만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시는 그냥 아무 데나 잡으면 되고요. 아무래도 지하철역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이 있고 즐비하게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 사고가 종종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 많은 전기 오토바이들이 있는데 나름 안전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배터리로 인한 화재나 이런 거를 목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하철역 출구 입구 쪽에 보면 여기 오른편에 위에 이렇게 그늘막 같은 거를 한 분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줄 서서. 돈 받고 어디까지 태워다 주는 사람들이. 이게 뭐 걷기가 애매한 거리, 뭐 이런 데는
뭐 이런 분들 잠깐 이용해도 되는데 비추입니다. 위험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납니다. 헬멧을 쓰는 것도 아니고 위험해요. 저는 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쇼핑몰인데요. 쇼핑몰 들어가서 좀 오래 걸었더니 좀 목이 말라서 음료수 한 잔 마시려고 합니다. 여기는 중국 친구가 사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좀 독특하게 좌우 양옆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아파트들이 서 있고 가운데 나무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특이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정말 좋지 않나 싶어요. 이걸 중국에서는 화원이라고 부르는데, 아파트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무나 풀로 이렇게 조경이 잘 되어 있으면, 조경이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무슨 화원 이렇게 부르고요. 만약에 이런 조경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아파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운데라도 나무들이 있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은 것 같고,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기서도 이렇게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고 저렇게 배달 기사들이 오고 가는 그 정도일 뿐입니다. 뭔가 음식 배달일 텐데 정말 열심히 뛰어다녀요.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이 나무들과 이 오른쪽에 낮은 나무들 이렇게 보면 관리가 잘 돼 있죠. 반듯하게 잘 잘려 있고, 뭐 쓰레기가 나와 있지도 않고, 푸릇푸릇하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내에 있는 이 화원 여기를 좀 돌면서 영상을, 나레이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잠시 온 이 심천의 롱광구라고 하는 곳에 주변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 사는 곳은 어딜 가든 비슷비슷하고, 특히나 이런 아시아권 나라들은 한국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사람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니까 아주 크게 뭐 외국에 왔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은 크게 안 들더라고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양권을 가면 아 진짜 외국에 왔구나, 다르구나 라는 느끼는데, 중국 정도는 뭐 아주 크게 다르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저렇게 자그맣게 놀이시설, 운동기구 있는 것도 한국이랑 비슷하고요. 뭐 쓰레기 하나 없이 관리 잘 돼 있는 모습이 나름 좀 감명 깊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 식당, 뭐 쇼핑몰, 뭐 길거리, 이런 모습도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은데요. 기회가 되면. 오늘은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게 정말 중국다운 모습은 못 찍은 것 같지만,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 특히 신천이라고 하는 대도시의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지 모습, 길거리 모습은 좀 잘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나레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바퀴 더 돌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